엄마, 왜 날 버렸어? 새벽 3시 또 그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제 아들의 목소리. 끊어야 하는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63, 이름은 오미란입니다. 1년 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며느리가 무슨 수를 쓴 거 아냐?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버린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들은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듣기 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누구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 역시 매일 밤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며느리기야 엄마 왔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네 집에 반찬 갖다 주는 날. 맨날 하던 대로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갔죠. 퍽! 부엌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면 그 소리 뒤에 들린 목소리가 제발, 오빠, 오늘만 그냥 넘어가자. 응? 소영이, 제 며느리 목소리였거든요. 그 목소리엔 간절함이 아니라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처음이 아니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남편한테 빌던 그 목소리가 며느리 입에서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만? 야, 이년아, 넌 그 말을 3년째 하고 있다고. 준호, 제 아들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제 다리가 저절로 부엌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문 열고 본 광경, 깨진 접시, 바닥에 흩어진 반찬, 구석에 웅크린 소영이, 그리고 손을 들고 있는 제 아들, 준호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휙 돌아봤습니다. 엄마, 언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들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이 여자가 얼마나 답답하게 구는지. 이 여자? 아, 아니. 소영이가. 제가 소영이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으로 깨진 접시를 줍고 있었어요. 아가, 제가 다가가자. 소영이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거짓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짓말. 팔 좀 보자. 어머니, 팔 보자고. 소영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선명한 손가락 자국, 새카맣게 멍든 손목. 이게 뭐냐? 준호야, 내가 한 거냐?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을 폭 쉬었습니다. 엄마, 부부싸움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아빠도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그 말에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남자가 좀 화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맞으면서도 참았던 날들, 아들 앞에서 울던 날들, 애 앞에서 왜 저래? 라는 시어머니 말. 이 아이는 그걸 다 보고 자랐구나. 그리고 배웠구나. 여자를 때려도 된다라고. 소영아,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짐 싸. 우리 집 가자. 엄마.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무슨 권리로 내 마누라를 데리고 가요? 권리?
내가 지금 마누라한테 할 짓을 했냐? 아, 이게 엄마는 왜 맨날 소영이 편만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거다. 무슨 개소리. 입 닥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게 30년 만이었거든요. 너,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냐? 매일 맞았다. 엄마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부엌에서 울면서 설거지하던 거 기억 안 나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참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 가르쳤어. 맞으면서 사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게 엄마 잘못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준호야, 그게 내가 소영이를 때려도 되는 이유는 안 된다. 엄마,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행했던 건 사실이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걸로 다른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안 돼. 소영이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짐 싸. 어머니가 지켜줄게. 어머니, 저는 됐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니?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엄마는 소영이 편이다. 그날 밤, 제 집 작은 방에 소영이를 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오빤, 아가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똑바로 들어.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고 살 만한 이유는 이 세상에 없다. 소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지우는 어쩌죠? 지우가 아빠 보고 싶어 하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근데 아가야, 손녀한테 꼭 필요한 건 폭력적인 아빠가 아니라 안전한 엄마다. 소영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니? 말해봐. 이 애미한테. 소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1년 차엔 괜찮았어요. 그냥 좀 성격이 급한 편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둘째 해부터 손찌검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어깨를 확 밀치는 정도. 그 다음엔 벽에 밀어붙이고, 아이고, 작년부터는 진짜로 때렸어요. 뺨 맞고 머리채 잡히고 손목 잡혀서 질질 끌려가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니? 어머니한테 말하면 오빠가 혼날까 봐요.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게 다 엄마 탓이다. 아니에요. 맞아. 저는 소영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애미가 맞으면서도 참는 모습을 준호한테 보여줬으니까 그 애가 배운 거야. 여자는 맞아도 참는다. 남자는 화나면 때릴 수 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르겠다.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흘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영이 어딨어요?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술 냄새가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술 마셨니? 아니요.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술을 안 마셨다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엄마, 제발 좀요. 소영이 내보내주세요. 안 돼. 엄마, 지우 보고 싶으면 술 끊고 정신 차리고 상담받아. 무슨 상담을요? 폭력 상담, 분노 조절 상담, 뭐든 받아라. 엄마, 지금 나보고 미친놈 취급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아니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픈 놈이다. 준호야, 너 지금 아프다.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고, 근데 그걸 인정하고 고치지 않으면 넌 평생 소영이를 괴롭히고 지우를 망치고 나중엔 너 자신도 망가진다. 엄마는 그게 싫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린 거네요. 버린 게 아니라. 아니, 버린 거 맞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랬어.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참아라, 가족이니까. 그러더니 정작 엄마는 내 가족을 빼앗아 가잖아. 준호야, 내 딸도 못 보게 하고 내 와이프도 빼앗고 엄마가 왜? 도대체 뭔데?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엄마가 널 버린 거야. 엄마가. 그날 밤 손녀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아빠, 안 돼. 싫어. 소영이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또. 아니야, 지우야, 꿈이야. 여기 엄마 있어. 저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겨우 7살. 그 어린 손녀가 아빠를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제게 물었습니다. 할미,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응,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그건 제 아들이니까. 하지만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니까. 지우야, 제가 손녀를 앉혔습니다. 할매가 말해줄게. 아빠는 지금 많이 아파. 아파? 어디가?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프면 사람은 나쁜 짓을 하게 돼. 아빠도 그런 거야. 그럼 아빠 나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빠가 낫고 싶어 해야 나을 수 있는데 아빠가 지금 낫고 싶어 하는지 할매도 모르겠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나을 때까지 할매 여기 있어도 돼?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 할매 여기 있을게. 한 달 뒤 밤 11시 아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문 열어. 쾅쾅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소영이는 겁에 질려 떨었고 지우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내 마누라라고, 내 새끼라고, 엄마가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거야.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술 먹었지? 들어가라.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다. 내가 엄마 아들인데. 그래, 부를 거다. 미쳤네. 진짜 미쳤어. 쾅! 현관문을 세게 발로 찬 소리. 그 순간 지우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가 할매한테 뭐라 하지 마. 아빠 싫어. 그 고함.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야, 문 좀 열어봐.
싫어. 아빠가 엄마 때리잖아. 할매도 때릴 거잖아. 아빠가 언제 맨날 봤어. 엄마 우는 거. 할매가 말했어. 아빠 아프다고. 그럼 병원 가. 우리한텐 오지 마. 저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영이도, 지우도,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2달 뒤, 소영이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맞고 틀리고가 없어. 내가 살아야지. 오빠는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엄마가 날 버렸잖아. 아무도 없어. 엄마,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이혼 서류 처리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아드님 주소지 변경 신청이 어디로요? 고시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소영이는 새 직장을 구했고, 지우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고, 저는 매일 반찬을 2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소영이네 집으로 보내고, 하나는 아들의 고시원 주소로 보냈습니다. 택배 기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는 사람한테 누가 보냈는지 말하지 마세요. 매번 받아가는지 확인했습니다. 받아갔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어느 날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반찬 보내시는 거 저 알고 있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보내세요. 그 사람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고맙고 미안하고 저야말로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반찬 고마워.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근데 전화는 못하겠어. 엄마한테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 문자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내 목소리 듣고 싶다. 근데 엄마도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잘 살아라. 그것만 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이는 팀장이 됐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상담받기 시작했어. 병원도 다니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어. 지우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문자를 소영이한테 보여줬습니다. 아가야, 내 생각은 어떠니? 소영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머니도 같이 계셔주세요. 그래.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지우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아빠가 많이 무서웠지? 응. 이제는 안 무서운 아빠 될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진짜? 응, 진짜야. 병원 다녀? 응, 다녀. 약 먹어? 응, 오늘도 먹었어. 그럼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안아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적어도 폭력의 사슬은 끄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 받고 왔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많이 나아지고 있대. 그래, 잘했다. 엄마, 나 언젠간 소영이한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그건 소영이가 결정할 일이고. 그래, 맞아. 근데 준호야. 응? 용서를 바라는 것보다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엄마는 그것만 바란단다.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직도 힘들어하고 소영이는 상처가 남아있고 손녀는 트라우마와 싸우고 저는 매일 밤 자책합니다. 내가 진작 남편한테 맞서 싸웠더라면, 내가 진작 도망쳤더라면, 내가 아들한테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폭력을 참는 게 아니라 폭력을 끊는 선택을 하기를 바래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덮지 않기를 바래서입니다. 그리고 늦더라도 용기를 내기를 바래서입니다.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미란입니다. 제 아들을 버리고 며느리를 구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만약 지금 폭력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